제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제일 놀랐던 게 폐 관련 질환들은 모두 다 제가 다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폐쇄성 폐질환, 예, 그리고 또 천식도 있다고 그랬고, 그렇죠. 또 폐암 위험도 높다 그러셨어요.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 그런 폐질환은 담배를 피는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. 근데 저는 담배 일차를 안 피고 저희 가족도 모두 담배를 안 피거든요. 그럼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사실은 이런 이제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니 천식, 폐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어야 걸리는 질환이고, 그렇기 때문에 또 성별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,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가족분들이나 뭐 이렇게 인척관계 있는 분들이 검사를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, 뭐 예를 들면은 감기를 오래 앓았는데 기침을 오래 한다든지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죠. 예. 네. 지금은 제가 폐 관련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폐 이상이 생겼구나 하는 그런 힌트가 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? 제일 제가 외래 보면서 답답했던 게 이제 단순 감기인데 콧물 나고 기침하고 가래하고 나오는데 누래지고 열나고 고생 다 한다면 병원 오세요. 이왕이면 덜 기침하고 덜 열나고 그다음에 덜 콧물 나고 해서 좀 아플 동안도 편하게 아프시면 되는데 고생 다 하신 다음에 오면, 그러다 보면 가래가 많이 나오고 누럴수록 폐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목이 좀 아프다든지 또는 기침이 좀 난다 그러시면 남들보다 먼저 감기약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가시는 거,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, 미리 치료하시고 뭐 예방하면은 이 폐 쪽은 유전적인 성향이 높더라도 후천적으로 이제 그 요인이 더 큰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아마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상이. 굳이 폐 이상이 아니어도 감기나 독감이 오더라도 병원을 가서 빨리 고치는 게 좋다. 그럼요. 보통 우리 뭐 고춧가루에다 소주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, 저도 좀 버티는 스타일이에요. 예, 그렇게 버티시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버티는 것보다는 초기에 잡으면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폐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. 그 폐는 이상이 생겨도 아주 말기로 가기 전에는 뭐 증상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. 흔한 증상들이 남들 비슷한 연령대랑 뭐 산으로 온다든지 어디 올라가는데 좀 빨리 숨이 차한다든지 다른 질환이 없을 경우, 또는 이제 먼지 많은 데 갔을 때 남들보다 먼저 장기침을 한다든지, 그런 게 어떤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거든요. 그런 민감한 분들이 이런 폐쇄성 염수종 질환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또는 폐암의 어떤 위험 인자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면 남들보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예방에 하는 방법이 되겠죠. 그러니까 폐 기능이 내가 약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거죠. 실제로 폐 기능은 남들보다 떨어졌냐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뭐 예방하는데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죠. 그러면은 그냥 생활 습관 중에 예방한다는 것 중에 뭐 세 가지를 꼽자면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한다. 그렇죠. 유해 물질 노출을 전환한다. 그다음에 거기엔 간접변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알지만 잘 못 지키는 거. 음식할 때 연기도 그것도 폐 안 좋다. 이제 담배 안 피신 여성분들 폐암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리하면서 나오는 그 환기를 잘 시켜야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팬 같은 거라든지 창문 연다든지 이런 거 적극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죠. 건강검진 같은 데 가서 폐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흉부 X상 검사? 그 검사밖에 제가 아는 게 없는데. 단순 엑스레이. 좀 잘 알고 싶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? 그 사실은 이제 그 흉부 엑스레이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저기 1km 떨어진 데서 저게 생명체인지 아니면 그 무생명체인지 정도 구분하는 정도고요. 이제 보통 이제 정확히 하려면 이제 CT를 찍어야 되는데, 예전에는 CT가 이제 그 해상도라고 그러죠. 그게 떨어져서 방사선 양을 많이 쏘여가지고 그렇게 찍어야 되는데, 요즘에 해상도가 좋아져서 폐에 어떤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 방사선 양을 노출시키면서도 폐 모양을 볼 수 있는 저설량 CT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검진을 위해서 이런 뭐 폐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있어 검진을 위해서는
한 2년에 한 번 정도 찍으면 충분한 쪽이 되고요. 또 어느 분들은 이제 그 방사선이 없고 하니까 MRI 찍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사실은 폐는 MRI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CT로 하는 거고, 만약에 이제 뭐 폐암이 좀 의심돼서 할 때는 이제 PET-CT라고 있습니다. 피에서 동위원수만은 그런 정밀 검사도 있긴 하지만, 일단 검진을 위해서는 저설량 CT를 찍으면 뭐 방사선 노출도 덜 되고 검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. 그걸 찍으면 폐기성 폐질환하고 천식하고 폐암까지 다 알 수 있는 건가요? 사실 폐기성 폐질환하고 천식은 폐 기능으로 검사하는 게 더 맞는 거고요. 굳이 따지자면 이제 폐암은 영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죠. 유전자 검사 결과 제가 가장 위험군이 높게 나온 게 사실은 간염이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 받은 결과를 막 뒤져봤는데, 그 B형 간염에 관련해서 항체, 항원이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. 예.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빨리 가서 이 주사를, B형 간염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지. 이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시면 가로치고 숫자가 나옵니다. 그리고 숫자에 보면은 대개 이제 15 이상으로 나와야 양성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. 근데 여기 보니까 한 9.9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항체라는 거는 균이 들어왔을 때 막아내는 힘인데 15 이상 돼야만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데, 그거보다 낮으니까 음성을 표시해 놓은 건데, 실제로 임상적으로 보면 균이 들어왔을 때 0으로 된 사람보다는 막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파워가 이 정도 돼야지 된다는 어떤 기준인데, 뭐 좀 낮다고 해서 못 막는 건 아닙니다. B형 간염은 이제 피로 전파되는 거거든요.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예를 들면 간호사라든지 뭐 의료 관계되는 기사라든지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15가 안 되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맞아서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걸 수는 있지만, 그런 직종이 아니라면 일단은 굳이 안 맞으셔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안 맞아도 된다니까 참 다행이다 싶은데, 대부분 이렇게 주사를, 백신을 3번을 맞았는데도 항체가 안 생긴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듯이,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,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시도도 안 할 거냐? 그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처음 맞고 한 달 있다 맞고 그 다음에 6개월 있다 맞고 3회를 맞는데, 그러고 나서 2개월 있다가 면역력이 생긴지 봤는데 안 생겼어요. 그러면 또 3회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. 그런 3회를 했는데도 또 안 생겼다. 그러면 이제 안 생기는, 아무래도 안 생기는 거고, 3회를 3번까지는 시도하지 말라고 돼 있고 2회까지 하는데, 그렇게 시도 안 한 사람과 그냥 나는 귀찮아서 그냥 안 할랜다 하고 그냥 무방비리 있는 사람보다는 안 생기더라도 시도해 본 사람이 그나마 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력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의학적으로 교과서에 보면 내가 안 생길지 생길지를 맞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일단 맞아보고 안 생기더라도 안 맞은 사람보다 낫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3회 접종을 2번까지는 해봐야. 네, 2번까지 시도해봐라는 거죠. 그럼 반대로 3회 접종을 했더니 생겼어요, 항체가. 네.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걸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? 아니면 한 5년 후에 다시 또 맞아야 되는 건가요? 이론적으로는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죠.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몸 면역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입력을 했으면 그 균이 들어오면은 면역계가 발동을 하고 항상 대비태에서 갖고 있는 게 있는데, 사람에 따라서 우리 노작처럼 이렇게 숫자가 낮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. 간혹 신체 상태에 따라서 15보다 낮게 나올 때, 높게 나올 때 있어서 음성 나올 때, 양성 나올 때 있는데, 보편적으로는 안 맞는 게, 맞을 필요가 없는 게 맞고요. C형 간염은 B형 간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? 이제 C형 간염 같은 경우 예방 주사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제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나갔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보균자라고 그러죠. 구분이 안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그 C형 간염에 노출됐다고만 나오면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다른, B형과 다른 점이죠. 그러니까 B형이든 C형이든 결국은 나타나는 증상은 같은. 그렇죠. 간염 걸렸을 때, 급성 간염일 때 황달하고 피곤하고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나오는 네. 것이죠. 마지막으로 간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염자들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. 개인 인생. 제가 성이 염씨입니다만, 다 똑같기 때문에 개인 인생이 항상 중요하고요. 또 섭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골고루 먹고, 충분히 취하는 거.
항상 어디 가나 건강에 대해서 귀착적으로 나오는 거는 개인 청결과 적절함. 간염이 되게 무서운 병인 줄 알았는데 예방법은 감기 예방법하고 비슷한 똑같습니다. 예.